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이어서 이 ESS 시장은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그 배터리 산업에서는 양대 성장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가 단순히 중국 관세를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요. 2차 전지 이야기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에서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논제는 바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미국이 100%대로 올리기로 한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 K배터리, 한국 배터리사들이 ESS 쪽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핵심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 대중국 관세 인상은 K배터리는 그 ESS에서 큰 사업의 기회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그 ESS 그 설치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교보증권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특히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ESS 설치량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설치량이고요. 올해 전망인데 지금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랑 그 중국의 ESS 누적 설치량 전망 같은 경우도 이게 22년이고요. 그리고 이게 2030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2022년 기준으로 그 ESS 누적 설치량이 각각 이제 10기가와트시 정도인데, 누적으로 미국이 2030년도에 120기가와트, 그리고 중국이 175기가와트니까 12배, 17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로 전체로 보게 되면은 이제 500기가와트로 해가지고 2022년 대비해서 10배 이상이니까 이게 설치량이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좀 봐도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발간한 ESS 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글로벌 ESS 시장이 22년에 그 152억 달러에서 내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23년이라고 봐야 돼요. 23년에 그 266억, 2030년도에 그 395억 달러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리튬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 95%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22년부터 이제 LFP 배터리가 사실 이제 그 3원계를 출발하고 2030년도에는 이제 ESS 쪽에서는 그 주류가 될 것인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격적인 게 크기 때문에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C레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성능이라든가 무게가 되게 중요한데, ESS는 아무래도 공간이라든가 무게에서 좀 더 자유로우니까 싸야 되거든요. 가격이 싼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ESS 쪽에서는 그 LFP가 앞으로도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내 업체들도 이제 여기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그 글로벌 ESS 누적 설치할 전망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상당히.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왜 증가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갑자기 23년도에 급증을 해요. 이유는 바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싸졌기 때문이에요. 배터리 가격이 갑자기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리튬 가격 급락하고 그러면서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에서는 재고 조정이 끝나지 않아서 캐진 구간이 발생했지만은 ESS 시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설치량이 급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냉각이라든가 이제 그 장주기라 해가지고 이제 사용 그 주기 그러니까 수명 같은 게 더 늘어나가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진 거죠. 성능이 좋아졌는데 가격도 싸지니까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배터리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락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3원계든 그 LFP 간에 계속 떨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ESS 시장에서는 사용량이 급증을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아까 관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5월 14일 날 미국이 그 대중국 관세 인상안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FEC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25%, 그리고 리튬이온 그 전기차용도 7.5에서 이제 25%,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ESS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7.5에서 25인데 2년을 유예했죠. 26년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핵심 광물은 관세가 없었지만은 25% 올해 8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 거고요. 전기차가 이제 25에서 100% 된 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얘기는 요겁니다. 넌 EV. 그러니까 이 전기차용이 아닌 배터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거고요. 미국인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서도 26년부터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전기차는 24년인데 ESS는 26년이에요. 요 2년 정도 좀
늦췄죠. 2년 유예를 둔 이유가 그 미국의 ESS용 배터리 공급망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게 2년 정도 필요해서입니다. 이 자료는 요 그 닐 그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26년부터 LFP 배터리를 ESS용으로 지금 생산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SK온이라든가 삼성 SDI도 26년부터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양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ESS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그 3월 말 기준으로는 미국의 그 ESS 프로젝트 규모가 그 11.6기가와트인데 23년에는 그 6.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도 실제로. 그리고 그 SNE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중국 업체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89.2%인 거예요. 거의 다 이 시장을 장악했는데, 아까 보면 ESS 시장이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시장을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중국 업체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ESS 시장이 커지더라도 국내 업체들한테 크게 혜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 비관론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그러니까 ESS 쪽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미국이 지금 만들어 줬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지난해 배터리 종류별 미국의 그 수입 현황을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를 보면은 중국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액 기준으로 봐도 지금 중국이 거의 10.8기가와트 시로 엄청 가장 크고요. 그래서 비중이 거의 이제 70% 이상이 돼요. 수입 물량만.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중국산 그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이제 7.5에서 25% 3배 이상 지금 인상되게 되면은 K배터리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변수를 작용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북미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중국산이 더 비싸지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ESS 배터리는 그 IRA법 규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관세 인상 자체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리고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IRA법 따른 그 FEC 규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그 관세 인상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그 전기차용 대미 그 중국 업체가 들어오는 걸 다 막았는데 ESS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막았다라고 그 막는 효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90% 가까이 장악했던 중국의 그 ESS 배터리 판도가 좀 크게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그 특히 ESS 전용 공장 현지에서 이제 신설을 구축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엔솔이 제일 빠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엔솔 콩콜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애리조나주에다가 이제 17기가와트시 그 ESS용 LFP 배터리를 이제 4월달에 착공했고 이게 26년도에 본격 생산이 되고요. LG 솔루션이 그 수주 이번에 하나그룹에다가 수주랑 이거죠. 예, 이거 4.8기가네요. 요거 밑에 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거 틀렸는데 요것만 맞아요. 지금요. 네, 제목만 맞고요. 그래서 요거 이 비즈니스 포스트 내용을 잘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국내 업체들과 26년도에 대부 양산식에 마친 거라 그 관세를 적용하는 시기랑 맞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업체들한테 국내 업체들한테 미국이 시간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제 관세를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고객사를 좀 더 확보하기 용이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왔다는 분석이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막 급등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AI 붐에 의해서 전력 그 수요가 높다 보니까 ESS 사업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도 많이 늘어나니까 관련 종목도 올라가고, 또 ESS 관련 종목도 미국에서도 지금 실제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정책적 지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에 이어서 이 ESS 시장은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그 배터리 산업에서는 양대 성장의 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가 단순히 중국 관세를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고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업체가 북미 시장에서 ESS 시장에 상당히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가 가정용 ESS에서 그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을 많이 뺏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에너지 전문조사 업체 우드 맥킨지에서도 그 북미의 그 ESS 시장 규모가 2022년 대비해서 10배 정도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 그 시대가 열리면서 여기 전력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 ESS 시장의 성장세가 이제 촉진될 거라서 요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라 일본 업체들의 의존도가 앞으로 ESS 시장에서는 특히 북미 쪽에서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요게 대해서 우리가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ESS 쪽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직도 잠잠합니다. 사실 연초 대비해서도 판가 가격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데 아직까지 2차 전지 국내 증시 관련주 투입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반기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을 위해서 또 내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요소를 체크해 봐야 되는지 전망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